아들이 죽었다는 전화, 달려갔더니 깊고 무거운 어둠. 전화벨 소리가 고요를 찢는다. 따르릉, 따르릉. 새벽 3시. 아무도 깨어있지 않은 시간. 좋은 소식이 올 시간이 아니다. 어떤 전화는 인생을 바꾼다. 그리고 어떤 진실은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았다. 침대 옆 탁자, 진동하는 핸드폰, 불빛이 천장을 비춘다. 명숙은 잠에서 깬다. 눈을 뜬다. 시계를 본다. 새벽 3시 15분. 누구야 이 시간에. 손을 뻗는다. 핸드폰을 집어든다. 화면에 뜬 이름. 경찰서.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낮고 무겁다. 남자의 목소리. 김명숙 씨 맞으십니까? 네. 아드님 김준혁 씨 보호자시고요. 명숙의 손이 떨린다. 핸드폰을 쥔 손이 땀으로 젖는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 경찰의 다음 말이 명숙의 세계를 무너뜨린다. 한 사람은 아들을 잃은 어머니, 한 사람은 죽었다던 아들, 그리고 한 사람, 모든 걸 계획한 여자. 이 이야기는 세 사람의 이야기다. 세 사람의 거짓과 진실의 이야기다. 명숙, 62세, 남편 없이 아들 하나 키웠다. 그게 전부였다. 회색 머리, 굽은 어깨, 손등의 주름, 삶이 새긴 흔적들. 남편은 준혁이 10살 때 떠났다. 다른 여자와 함께. 그 후로 명숙은 혼자였다. 아들만이 전부였다. 아들을 위해 밤낮으로 일했다. 식당에서, 공장에서, 청소 일터에서. 손이 닳고 무릎이 아파도 참았다. 아들만 잘 키우면 된다고 믿었다. 준혁, 명숙의 외아들, 35세, 3년 전부터 연락 끊겼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다. 그냥 사라졌다. 마지막 전화 통화. 3년 전 겨울. 준혁의 목소리는 차갑고 짧았다. 엄마, 당분간 연락 안 할게. 그게 전부였다. 왜냐고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전화는 끊겼다. 그 후로 소식이 없었다. 수진, 준혁의 약혼녀라던 여자.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눈빛은 차갑다. 웃을 때도 눈은 웃지 않는다. 나이는 30쯤으로 보인다. 키가 크고 날씬하다. 화장은 완벽하다. 옷은 깔끔하다. 하지만 뭔가 어색하다. 슬픔이 없다. 눈물이 없다. 이 셋이 만나는 순간 진실이 뒤틀리기 시작한다. 아드님이 오늘 오후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명숙의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진다. 쿵. 침묵. 뭐라고요? 신원 확인 부탁드립니다. 내일 오전까지 오실 수 있으십니까? 명숙은 대답하지 못한다. 숨소리만 거칠다. 가슴이 조인다. 전화가 끊긴다. 긴 신호음. 하지만 명숙은 아직 모른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택시 안. 차창 밖으로 빗소리. 준혁아 엄마가 간다. 손에 든 낡은 지갑. 안에 든 사진. 군복 입은 준혁. 22살 때 찍은 것. 이제 13살이나 지났다. 3년이나 엄마 찾아오지도 않더니. 택시기사는 백미러로 그녀를 본다. 말없이 운전만 한다. 와이퍼가 움직인다. 끼익끼익. 장례식장 입구에서 명숙은 낯선 여자를 만난다. 장례식장 로비. 검은 옷 입은 여자가 선다. 하이힐 소리가 바닥을 친다. 똑똑. 어머님 맞으시죠? 명숙은 멈춘다. 누구세요? 수진이에요. 준혁이 약혼녀. 명숙은 눈을 크게 뜬다. 심장이 뛴다. 준혁이가 약혼을? 네. 어머님께 말씀 못 드렸나 봐요. 수진의 목소리는 부드럽다. 하지만 얼굴에는 슬픔이 없다. 수진의 눈빛에 묘한 기운이 흐른다.
하얀 국화, 영정사진. 준혁의 얼굴이 웃고 있다. 명숙은 사진을 본다. 가까이 다가간다. 언제 찍은 사진일까? 명숙은 처음 보는 사진이다. 양복을 입고 있다. 밝게 웃고 있다. 행복해 보인다. 준혁아, 목이 메인다. 다리에 힘이 풀린다. 무릎이 풀린다. 바닥에 주저앉는다. 손이 차갑다. 온몸이 얼어붙는다. 아니야. 이럴 리 없어. 어머님, 일어나세요. 사람들이 봐요. 수진의 손이 명숙의 팔을 잡는다. 힘이 세다. 꽉 쥔다. 명숙은 수진을 올려다본다. 수진은 내려다본다. 넌 왜 안 우냐? 뭐라고요? 아들이 죽었는데 왜 눈물이 없어? 수진은 표정이 없다. 입만 살짝 웃고 있다. 사람마다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게 무슨, 어머님은 우시니까 제가 정신 차리고 있어야죠. 명숙은 할 말을 잃는다. 뭔가 이상하다. 명숙의 가슴 속에 의심이 싹 튼다. 조문객들이 들어온다. 발소리, 속삭임. 명숙은 고개를 숙인다. 절을 받는다. 고인이 젊은데 어머니 혼자 키우셨다며? 고생 많으셨겠네. 명숙은 아무 말 못한다. 그냥 고개만 숙인다. 근데 약혼녀가 왜 저렇게 멀쩡해? 눈물 한 방울 없네. 수군거림. 조문객들이 돌아본다. 명숙은 수진을 본다. 수진은 조문객들에게 완벽하게 웃고 있다. 밤. 빈소는 조용하다. 향 냄새만 감돈다. 수진이 명숙 옆에 앉는다. 의자가 삐걱거린다. 어머님, 준혁이가 보험 들어놨어요. 명숙은 고개를 든다. 보험? 네. 수익자는 저예요. 명숙은 숨이 막힌다. 귀가 멍해진다. 뭐라고? 준혁이가 작년에 바꿨어요. 어머님 몰래. 명숙의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 주먹을 쥔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보험금 수익자를 바꾼다고? 수지는 한숨을 쉰다. 연기처럼 들린다. 어머님이 반대하실까 봐요. 저희 결혼. 결혼? 난 아들한테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요. 말씀 안 드렸잖아요. 왜 엄마한테 말을 안 해? 명숙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억울함과 분노가 섞인다. 수지는 미소만 짓는다. 입꼬리가 올라간다. 비웃는 것처럼 보인다. 3년간 연락 안 하셨잖아요. 아니, 정확히는 연락을 끊으셨죠. 그건 준혁이가 어머님이 너무 힘들게 하셔서 도망친 거예요. 명숙은 얼어붙는다. 말을 잃는다. 그건 아니야. 준혁이가 그러던데요. 어머님이 자기를 숨막히게 했다고. 명숙은 할 말을 잃는다. 가슴이 철렁한다. 눈물이 나온다. 그리고 수지는 더 충격적인 말을 던진다. 사실 준혁이는 어머님한테 지쳤대요. 명숙은 얼어붙는다. 심장이 멈춘다. 뭐, 항상 간섭하고 돈 요구하고 그래서 도망쳤대요. 명숙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목이 막힌다. 숨이 막힌다. 아니야. 내 아들은 그런 애가 아니야. 어머님이 모르는 준혁이도 있어요. 수지는 명숙을 똑바로 본다. 눈빛이 차갑다. 준혁이가 말했어요. 어머님이 자기 월급을 다 가져가려 했다고. 결혼자금도 다 달라고 했다고. 그건 준혁이가 힘들어했어요.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어머님한테서요. 명숙은 눈물을 흘린다. 소리 없이 가슴이 무너진다. 난 그냥 아들이 잘 되길 바랐을 뿐인데 사랑이 과하면 독이 돼요. 어머님은 너무 과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다.
칼날 같다. 베어낸다. 명숙은 쓰러질 것 같다. 세상이 무너진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 차가운 형광등, 발소리만 울린다. 명숙은 경찰을 따라간다. 복도를 걷는다. 발이 무겁다. 시신 확인하셔야 합니다. 장례 진행하려면요. 명숙은 고개를 끄덕인다. 볼게요. 목소리가 떨린다. 영안실로 향한다. 발소리만 울린다. 복도는 차갑다. 소독약 냄새가 난다. 문이 열린다. 끽. 하얀 벽. 하얀 천장. 하얀 불빛. 침대 위. 하얀 천에 덮인 시신. 경찰이 천을 걷어낸다. 천천히. 얼굴이 드러난다. 명숙은 눈을 크게 뜬다. 숨이 멎는다. 이게 누구예요? 경찰은 서류를 확인한다. 다시 본다. 김준혁 씨 맞습니다. 김준혁 씨 맞습니다. 신원 확인 끝났어요. 지문도 확인했고요. 명숙는 시신을 본다. 가까이 다가간다. 얼굴을 본다. 코를 본다. 입을 본다. 아니에요. 이 사람 내 아들 아니에요. 경찰은 놀란다. 서류를 다시 본다. 뭐라고요? 얼굴이 달라요. 코도 다르고 입도 달라요. 내가 낳은 애인데 내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사람 내 아들 아니라니까요. 명숙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떨린다. 경찰은 당황한다. 서류를 다시 본다. 사진을 본다. 하지만 지문이랑 DNA 다 일치하는데요. 신분증도 있었고, 그럴 리 없어요. 절대 안 돼요. 명숙은 부정한다. 인정할 수 없다. 아니, 인정하기 싫다. 이 사람은 준혁이가 아니다. 얼굴이 다르다. 분명 다르다. 명숙은 확신한다. 뭔가 잘못됐다. 장례식장으로 돌아온 명숙. 수진이 기다리고 있다. 저 사람 준혁이 아니에요. 수진은 눈썹을 올린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내가 제정신이에요. 내 아들은 저 얼굴이 아니라고. 수진은 차갑게 웃는다. 비웃는 것처럼 들린다. 3년간 못 보셨으니까 기억이 흐릿하신 거예요. 명숙은 깨닫는다. 이 여자가 뭔가 숨기고 있다. 명숙은 결심한다. 직접 알아내겠다고. 휴대폰을 꺼낸다. 준혁의 마지막 주소를 검색한다. 경찰이 알려준 주소. 택시를 탄다. 여기로 가주세요. 낡은 오피스텔. 5층 건물. 페인트가 벗겨진 벽. 녹슨 계단. 명숙은 계단을 오른다. 숨이 차다. 무릎이 아프다. 502호. 문 앞에 선다. 초인종을 누른다. 딩동. 대답이 없다. 준혁아 엄마야. 엄마라니까. 여전히 조용하다. 바람 소리만 들린다. 복도 끝에서 불어온다. 명숙은 다시 누른다. 딩동. 딩동. 아무도 없다. 그때 옆집 문이 열린다. 끽. 중년 여자가 고개를 내민다. 앞치마를 두른. 찾는 분 있으세요? 중년 여자가 고개를 내민다. 50대쯤 머리에 타월을 두르고 있다. 네. 여기 사는 김준혁이요. 이웃은 고개를 끄덕인다. 아, 그 청년? 한 달 전에 이사 갔어요. 명숙의 심장이 뛴다. 쿵쾅쿵쾅. 한 달 전에요? 확실해요? 네. 제가 봤는데요. 이삿짐 싸는 거. 혼자 살았나요? 이웃은 고개를 젓는다. 아니요. 여자랑 같이 살았죠. 젊은 여자. 명숙의 입이 마른다. 그 여자, 어떻게 생겼어요? 키 크고요, 머리 긴. 되게 예쁘더라고요. 명숙의 가슴이 뛴다. 이웃은 더 충격적인 말을 한다.
근데 그 여자 임신했었어요. 명숙은 숨이 멎는다. 온몸이 얼어붙는다. 임신? 네. 배 나온 거 여러 번 봤거든요. 몇 달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임신이었어요. 명숙은 벽을 짚는다. 다리에 힘이 없다. 언제쯤 그걸 봤어요? 한 3개월 전. 그때쯤 배가 제법 나왔더라고요. 그 여자 어떻게 생겼어요?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이웃은 기억을 떠올린다. 키 크고 머리 긴. 되게 화장 진하게 하고 다녔어요. 항상 하이힐 신고. 이름은요? 혹시 이름 아세요? 뭐였더라? 수진? 그 여자 이름이 수진이었던 것 같은데. 명숙의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수진. 그 여자. 임신. 아이. 장례식장. 명숙은 빠르게 들어간다. 수진은 조문객과 이야기하고 있다. 웃으며 명숙은 수진의 팔을 잡는다. 3개. 잠깐 나와요. 어머님, 지금 조문객이 나오라고. 명숙은 수진을 끌고 밖으로 나간다. 복도 구석으로. 임신했었죠? 수진의 표정이 굳는다. 눈빛이 흔들린다. 처음으로. 누가 그래요? 이웃이 봤어요. 배 나온 거 3개월 전에. 수진은 입을 다문다. 숨소리만 거칠다. 아이는 어디 갔어요? 나았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말 안 할 거예요? 명숙의 목소리가 떨린다. 분노와 두려움이 섞인다. 수진의 눈빛이 차갑게 식는다. 얼음처럼. 어머님, 조용히 하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낮아진다. 위협적이다. 뭘 숨기는 거예요? 대체 뭘? 아무것도 안 숨겨요. 그냥 어머님이 망상하시는 거예요. 망상? 이웃이 직접 봤다고요. 명숙은 분노한다. 목소리가 높아진다. 복도에 올린다. 망상? 내 아들이 죽었는데? 얼굴도 다른데? 당신은 임신까지 했는데? 수지는 한 걸음 다가선다. 명숙을 내려다본다. 네, 죽었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장례나 치르세요. 뭐라고? 어머님이 더 캐면 좋을 게 없어요. 그냥 조용히 하세요. 수진의 눈빛이 차갑다. 경고한다. 협박하는 거예요? 경고해요. 명숙은 결심한다.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명숙은 은행을 찾는다. 창구에 선다. 본인 아니면 조회 안 됩니다. 아들이 죽었어요. 제발이요. 은행원은 망설이다 서류를 보여준다. 최근 거래 내역이에요. 명숙은 눈을 크게 뜬다. 숨이 막힌다. 사망 당일까지 계좌 이체가 있었다. 이거 사고 난 날 오후 거래예요? 명숙의 손가락이 화면을 가리킨다. 떨리는 손가락. 네. 오후 3시 27분에 100만 원 이체됐네요. ATM에서. 은행원도 이상하다는 표정이다. 사고는 오후 2시에 났는데요. 경찰이 그랬어요. 은행원도 당황한다. 화면을 다시 본다. 확인한다. 그럼 이건 뭐죠? 그러니까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돈을 빼요? 명숙은 손이 떨린다. 화면을 계속 본다. 혹시 CCTV도 볼 수 있나요? ATM CCTV요. 그건 경찰 요청이 있어야. 제발이요. 우리 아들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요. 은행원은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인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명숙은 깨닫는다. 죽은 사람이 돈을 송금했다. 말이 안 된다. 명숙은 경찰서로 달려간다. 택시를 타고. 숨이 차다. 경찰서 문을 연다. 쾅. 제 아들 안 죽었어요. 경찰들이 돌아본다. 담당 경찰이 나온다.
부인, 진정하세요. 사고 난 시간 이후에 계좌 이체했다고요. 은행에서 확인했어요. 명숙은 은행 거래 내역을 내민다. 종이를 흔든다. 경찰은 서류를 받는다. 본다. 표정이 굳는다. 이게 정말입니까? 네. 오후 3시 27분이에요. 사고는 이 시에 났잖아요. 경찰은 동료를 부른다. 함께 본다. CCTV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고 현장이랑 은행 걷다. 빨리 좀 해주세요. 제발. 경찰은 고개를 끄덕인다. CCTV 영상이 결정적 증거가 된다. 경찰서 모니터, CCTV 재생, 사고 현장, 차에 치인 남자,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신원 확인은 지갑으로 했습니다. 은행 CCTV는요? 경찰이 다른 영상을 튼다. ATM 앞, 남자가 선다. 카메라가 얼굴을 잡는다. 명숙은 소리를 지른다. 준혁이야. 죽었다던 아들이 살아서 돈을 찾고 있었다. 경찰은 두 영상을 비교한다. 사고 현장과 은행 ATM. 이건 신원 도용입니다. 확실합니다. 경찰의 목소리가 무겁다. 심각하다. 그럼 죽은 사람은 누구예요? 영안실에 있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 시신에 아드님 지갑을 넣은 거죠. 신분증까지. 그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사고 현장이 혼란스러웠고 얼굴이 많이 손상돼서 명숙은 무릎이 풀린다. 의자에 주저앉는다. 그럼 준혁이는 어디 있어요? 지금 어디 있냐고요? 목소리가 높아진다. 절규한다. 경찰은 침묵한다. 생각한다. 부인,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뭐요? 보험금 수익자가 누구죠? 그리고 경찰은 충격적인 추론을 내놓는다. 보험금 수익자가 누구죠? 명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한다. 수진이요. 그럼 답 나왔습니다. 보험 사기예요. 명숙은 숨이 막힌다. 현실이 무너진다. 아드님이 공범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에요. 내 아들은 그런 애 아니에요. 하지만 명숙은 알고 있다. 아들이 변했다는 걸. 경찰이 장례식장으로 간다. 사이렌 소리는 없다. 수진은 여전히 조문객을 맡고 있다. 웃고 있다. 수진 씨, 동행하시죠. 무슨 일이세요? 보험 사기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수진은 명숙을 본다. 눈빛이 차갑다. 칼날처럼. 하지만 진짜 반전은 이제부터다. 경찰서 조사실. 문이 열린다. 끽. 한 남자가 들어온다. 발소리. 명숙은 고개를 든다. 준혁아? 준혁은 어머니를 본다. 표정이 없다. 돌처럼 굳어 있다. 엄마. 명숙은 눈물을 흘린다. 손을 뻗는다. 살아있었구나. 하지만 준혁의 다음 말이 명숙을 얼어붙게 만든다. 엄마, 미안해. 명숙은 손을 멈춘다. 공중에 멈춘 손. 뭐가 미안해? 나 일부러 그랬어. 죽은 척. 명숙은 숨이 멎는다. 심장이 멈춘 것 같다. 온몸이 얼어붙는다. 왜 그런 짓을? 돈 때문이야. 보험금. 5억이야. 엄마. 5억. 그 돈이면 새로 시작할 수 있어. 명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다. 그래서 사람을 죽였어? 아니. 그 사람은 원래 죽어가던 사람이야. 노숙자였어. 우리는 그냥 뭐, 그게 사람이야. 명숙의 목소리가 떨린다. 분노와 슬픔이 섞인다. 엄마한테서 벗어나고 싶었어. 그게 전부야. 명숙의 다리가 풀린다. 의자를 붙잡는다.
준혁의 눈에는 후회가 없다. 미안함도 없다. 그냥 차갑다. 그래서 엄마한테 이런 짓을 한 거니?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하고 엄마를 속이고. 명숙의 목소리가 떨린다. 울먹인다. 엄마는 날 올감했어. 평생 숨도 못 쉬게. 준혁의 목소리는 차갑다. 원망이 담겨 있다. 쌓인 감정들. 학교 다닐 때도, 대학 다닐 때도, 직장 다닐 때도 항상 엄마 말대로 해야 했어. 내 인생이 없었어. 그건 연애도 마음대로 못했어. 엄마가 다 끊어놨잖아. 내가 만나는 여자마다. 명숙은 눈물을 흘린다. 기억이 난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생각했다. 돈도 다 가져갔잖아. 내 월급, 내 적금 다. 그건 너 위해서, 나 위해서? 누가 그래? 엄마 위해서였잖아. 준혁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감정이 폭발한다. 명숙은 눈물을 닦는다. 손등으로. 그래. 내가 잘못했다. 너무 매달렸지. 너무 집착했어. 준혁은 고개를 돌린다. 어머니를 보지 않는다. 하지만 이건 범죄야. 사람이 죽었어. 아무리 노숙자라도 사람이야. 명숙은 경찰을 향해 고개를 끄덕인다. 결심한 눈빛으로. 경찰이 묻는다. 고발하시겠습니까? 아드님을요. 명숙은 눈을 감는다. 깊게 숨을 쉰다. 가슴이 찢어진다. 네, 고발하겠습니다. 준혁은 어머니를 본다. 눈이 흔들린다. 처음으로. 엄마, 넌 내 아들이야. 내가 낳아서 키운 아들. 하지만 넌 지금 범죄자야. 명숙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호하다. 벌은 받아야 해. 그게 맞는 거야. 엄마, 설마 내가 너를 잘못 키웠어. 너무 사랑한다고 모든 걸 용서했어. 그게 잘못이었어. 준혁은 할 말을 잃는다. 고개를 떨군다. 수진도 옆에 앉아 있다. 수갑을 찬 채 무표정하다. 수진 씨도 공범이죠? 경찰이 묻는다. 네. 우리가 같이 계획한 거예요. 수진이 대답한다. 포기한 목소리로. 명숙은 돌아선다. 뒤돌아보지 않는다. 문을 향해 걷는다. 1년 후. 명숙은 작은 식당을 운영한다. 손님들의 웃음소리, 숟가락 부딪는 소리, 편지 한 통이 도착한다. 교도소 소인. 명숙은 편지를 펼친다. 종이 넘기는 소리, 준혁의 글씨, 엄마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명숙은 편지를 접는다. 창밖을 본다. 이제 나도 살아야지. 햇살이 식당 안으로 들어온다. 따뜻하다. 부드럽다. 명숙의 얼굴에 평화가 깃든다. 주름진 얼굴에 잔잔한 미소. 손님이 들어온다. 문 여는 소리. 딸랑딸랑. 어서 오세요. 명숙은 웃는다. 진심으로. 억지가 아닌 젊은 여자다. 아기를 안고 있다. 사장님, 여기 불고기 정식 하나요. 네, 금방 나갑니다. 명숙은 부엌으로 간다. 앞치마를 매며. 편지는 서랍 깊숙이 넣었다. 더 이상 꺼내보지 않을 것이다. 읽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도 버리지는 않았다. 아직은. 밖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린다. 박다. 맞다. 명숙은 앞치마를 고쳐맨다. 냄비를 올린다. 불을 켠다. 지글지글. 기름이 끓는 소리. 사장님, 음식 맛있어요. 손님이 소리친다. 감사합니다. 명숙은 웃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본다. 주름진 얼굴, 회색 머리. 하지만 눈빛은 달라졌다. 더 이상 아들에게 매달리지 않는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는다. 이제 명숙은 명숙으로 산다.
아들의 어머니가 아닌 김명숙으로.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걸 용서할 필요는 없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